여러분, 제발 이것 하나만은 무시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75. 어제까지 산에 오르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현관문 나서기를 두려워하십니다. 평생 또렷하시던 분이 친구 이름 하나를 떠올리지 못해 한참을 끙끙대십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만 말합니다. 나이 드셔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75이라는 나이를 우리 몸의 붕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모르고 지나치면 앞으로의 10년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시기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면 90까지도 정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5이라는 나이는 그냥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거대한 전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75을 맞아도 어떤 분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고 어떤 분은 한순간에 무너지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돈이나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75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거의 2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이 나이를 붕괴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서운 말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어디가 약해지는지 알면 어디를 지키면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분명한 목표로 바뀌니까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자료에 따르면 75을 전후로 우리 몸에는 3가지 큰 변화가 거의 동시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근육, 둘째는 심장과 폐, 셋째는 뇌입니다. 이 3가지가 따로따로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족도 당황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후 10년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75에 흔들리는 새 기둥, 근육과 심폐와 뇌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 물과 약과 잠을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와 마음가짐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근육입니다. 우리는 흔히 근육이라고 하면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무슨 근육이냐 이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75 이후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70에서 80 사이에 우리 몸의 근육은 평균 31% 가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근육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근육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또한 혈당을 끌어다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면 똑같이 드셔도
혈당이 더 잘 오릅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자료를 보면 근육량이 적은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당뇨 위험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당뇨를 막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근육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정수기로 비유하면 근육은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습니다. 펌프가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필터가 있어도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손으로 무릎이나 바닥을 짚으십니까? 페트병 뚜껑이 예전보다 힘들게 열리십니까? 손주가 내미는 손을 꽉 잡아주기가 어려우신가요? 이게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전체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핵심 두 가지, 그리고 보너스 하나입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75 이후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창할 것 없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한 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고기를 씹기 힘드시면 계란찜이나 두부찌개도 좋습니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하나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어도 그게 곧바로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근육을 새로 짓는 공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75 이후에는 그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 고기 한 점만 먹어도 공사가 활발하지만 이 나이에는 반응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찔끔찔끔 드시면 공사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충분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둘째,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광고가 나올 때마다 천천히 10번만 앉았다 일어서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허벅지 근육이 깨어납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5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6번, 모레는 7번, 보너스입니다. 단백질을 드신 후 30분 안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시면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77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시다 정년을 맞으신 분인데 75을 넘기면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를 안아 올리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둘 다 주저앉을 뻔 하셨습니다. 그날 이분은 결심하셨습니다. 은행원 출신답게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매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셨고 끼니마다 삶은 달걀을 하나씩 더 드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6달이 지나자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셨습니다. 이런 5에 무너지나 보다 하고 포기했으면 나는 지금쯤 누워 있었을 거다. 포기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여러분, 이분이 하신 일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와 달걀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둥, 심장과 폐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하셨나요? 평지를 걷는데도 옆 사람보다 자꾸 뒤처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심장과 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심폐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숨이 차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도 멍해지고 상처도 더디 났습니다. 심장과 폐는 우리 집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보일러가 노후되면 가장 먼 방부터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은 손끝, 발끝, 그리고 뇌입니다. 그래서 심폐가 약해지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맑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손끝과 발끝이 유난히 차가워집니다. 한여름에도 발이 시리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위를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밀어보내는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손발이 차고 절리는 증상을 오래 방치하면 면역력까지 함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몸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담그시고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아침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딱 하나, 걷기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서도 하루 15분의 가벼운 걷기가 심폐기능 저하 속도를 절반 가까이 늦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숨이 약간 차오르되 옆 사람과 대화는 이어갈 수 있는 정도, 딱 그 속도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걷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꾸준히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몰아치는 것을 싫어하고 꾸준한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딱 15분만 걸어보기로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단 몇 분 깊은 호흡을 하세요. 코로 넷을 세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을 세며 내쉬는 것을 10번,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서도 이런 느린 호흡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호흡 하나가 우리 심장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세 번째 기둥, 뇌입니다. 75을 넘기면 친구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무엇을 하려고 일어섰는지 까먹습니다.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사람 만나기도 무서워집니다. 말하다가 이름을 못 떠올리면 창피할까봐 점점 집 안으로 숨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것과 치매는 전혀 다릅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는 것은 노화입니다. 하지만 열쇠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을 깜빡하는 것은 노화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어 하나 안 떠오른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 뇌를 더 빨리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 안으로 숨는 것, 그게 바로 뇌를 더 빠르게 굳히는 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는 3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새로운 자극, 사람과의 교류, 그리고 적당한 몸의 움직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3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가면 걷게 되고, 대화를 하니 자극이 되고, 사람과의 교류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집에만 계시면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잃습니다. 뇌를 지키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답을 떠올리는 이 모든 과정이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내는 법이든 새로운 노래 한 곡이든 손주에게 게임 하나를 배우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그 순간 뇌에는 새로운 길이 뚫립니다. 셋째, 손을 부지런히 쓰는 것입니다. 요리, 텃밭 가꾸기, 글씨 쓰기처럼 손끝을 움직이는 일이 뇌를 깨웁니다. 천안에서 평생 한복을 지으신 76 어르신은 손주에게 배운 스마트폰으로 매일 짧은 글을 한 줄씩 적으십니다. 처음엔 자판 누르는 것도 더디셨지만 이제는 옛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 받으십니다. 그 작은 습관 덕에 깜빡하는 일이 부쩍 줄었다고 하십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쓰면 쓸수록 다시 길을 냅니다. 오늘도 뇌에게 작은 일감을 주어 봅시다. 자, 지금까지 세 기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기둥들을 떠받치는 주춧돌 이야기입니다. 바로 물과 약과 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걷고 단백질을 챙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먼저 물입니다. 나는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잘 안 마셔. 이 말씀이 바로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몸은 물이 부족해 비상이 걸렸는데 뇌는 그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서울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탈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며 어지럼증과 변비, 심하면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혈관을 지나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몇 시간씩 물을 못 마시니 새벽에 피가 가장 끈적해집니다. 어르신들에게 새벽에 안 좋은 일이 자주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물 한 잔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세요. 목마름에 의지하지 마시고 시계에 의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전 한 잔, 저녁 전 한 잔, 잠들기 2시간 전 한 잔, 이렇게만 챙겨도 하루에 필요한 물을 거의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맑은 노란빛이면 충분한 것이고 진한 갈색에 가까우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약입니다. 75이 넘으면 약봉지가 한 움큼이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거기에 무릎약까지. 그런데 약이 많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끼리 부딪혀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서도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함께 드실 때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약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경고합니다. 원칙 2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세요. 요일별 약통 하나만 있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석 달에 한 번은 드시는 모든 약을 봉지째 병원에 가져가 점검 받으세요. 겹치는 약, 이제는 줄여도 되는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자료에서도 혈압약을 마음대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라고 경고합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이 정상이 된 것이지 병이 나아서 정상이 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잠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겁니다. 얕은 잠만 자다 보니 자주 깨고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낮에 졸리고 낮잠을 길게 자고
그러면 밤에 또 못 자는 악순환이 돌기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기억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 우울감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낮잠이 길어지면 밤잠을 도둑 맞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면 의자에 기대어 딱 30분만 주무세요. 둘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화면을 끄세요. 밝은 화면 빛이 우리 뇌를 깨워 잠을 쫓아냅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으로만 쓰세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오래 뒤척이면 우리 몸은 침대를 깨어 있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천안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가게를 정리하신 뒤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잤어도 아침에는 반드시 일어나 햇빛을 쬐셨습니다. 낮잠은 딱 20분만, 저녁 6시 이후 커피는 끊으셨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약 하나 없이도 스르르 잠이 드셨습니다. 잠은 억지로 자려 하면 더 안 온다. 낮을 잘 보내면 밤은 저절로 따라오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잠은 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낮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어쩌면 오늘의 모든 이야기 중 가장 강력한 약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만큼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는 수명을 늘리고 뇌를 보호하고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75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곁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은 먼저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이 짧은 안부 한마디가 외로움을 막고 뇌를 깨웁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짧은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 한 줄이 끊어질 뻔한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줍니다. 둘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세요.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새 친구를 사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 마음은 환해집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활동들이 뇌를 깨우고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셋째, 함께 밥을 드세요. 혼자 먹는 밥은 입맛도 없고 양도 부실해집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으면 자연스럽게 더 잘 드시게 되고 이야기도 오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사람과 마주 앉아 국 한 그릇을 나누세요. 안동에 사시는 75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우체국에서 일하시다 정년을 맞으신 분입니다. 75을 넘기며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두려워지셨습니다. 점점 집 안에만 머무시던 중 이웃 어르신을 마주쳤습니다. 2살이나 많으신 분인데도 얼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75 넘기고 한참 힘들었어. 보건소에서 배웠지. 75은 몸이 통째로 바뀌는 시기라고. 그걸 인정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된다고. 아침마다 20분 천천히 걷고 끼니마다 달걀 하나씩 더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친구 얼굴을 봐. 그랬더니 몸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이 말을 들으신 어르신은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집 앞 공원을 매일 천천히 한 바퀴
끼니마다 달걀 하나,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친구에게 전화. 2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잦아들었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75은 포기하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나이였구나. 변화를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3가지가 75의 운명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이야기입니다. 75의 가장 큰 위기는 사실 무릎도 기억력도 아닙니다. 바로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몸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포기하면 몸은 더 빨리 포기합니다. 75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젊음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지혜를 얻었습니다. 빠른 걸음을 잃었지만 천천히 보는 여유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우리에게 선물한 것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되는 때가 왔습니다. 손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걷는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단백질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75이 무섭다고들 합니다. 더 약해질까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두려워하던 일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면 두려움은 조금씩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어제보다 한 발짝 더 걸었다. 오늘 달걀 하나 챙겨 먹었다. 이 작은 성취들이 모여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 한 줌, 맛있게 먹은 한 끼, 걸려온 자녀의 안부 전화, 이런 작은 것들을 헤아리다 보면 우리 삶이 생각보다 훨씬 풍요롭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 텃밭을 돌보는 일,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5세 흔들리는 새 기둥입니다. 첫째, 기둥 근육.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기둥 심장과 폐. 매일 15분 걷기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셋째, 기둥 뇌.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을 쓰면 다시 길을 냅니다. 이 새 기둥을 떠받치는 새 주춧돌. 물은 시간을 정해 나눠 마시고 약은 정확히 챙기되 임의로 끊지 말고 잠은 낮잠을 줄이고 밤잠에 깊이를 더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사람과 연결되세요. 먼저 연락하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씩 나누세요. 청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른에 처음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5분도 숨이 차서 힘드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셔서 2년이 지나자 동네 산책로를 매일 한 바퀴 도시게 됐습니다. 늦게 시작하셨지만 지금 그 어르신은 또래 어르신들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시작조차 않는 것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10번이든 물 한 잔 더 마시기든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든 그 한 가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시작하고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창문을 활짝 여시고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하루입니다. 우리 함께 75을 끝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새 출발로 만들어 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것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